자신의 엄마와 겹쳐지게 됐나 봐. 그러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노인들과 그 자신의 엄마와 겹쳐지게 보였대. 얘도 내 앞에서는 이렇지만 뒤에선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겠지? 이 할머니도 내 앞에선 친절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시집살이 시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쫓겨난 걸 수도 있잖아. 요양원 같은 데 와가지고 말이야. 아니야.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약간 혼란이 있었대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불안과 약간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 이제 엄마를 처리해버려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가족들은 왜 죽인 거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큰 궁금증이실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씌우게 하기 싫었대요. 왜냐면 내가 엄마를 죽이면 살인자의 딸, 살인자의 아들, 살인자의 아내 라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그런 오명을 씌우게 될 것 같아서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왜 안 죽였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내가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너무나 그동안 많은 그런 굴욕과 그런 괴롭힘과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가 심적으로 뭔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말 아내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원래부터 내 피가 섞이지 않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주기 싫었는지 되게 그냥 조금 뭐라 그러지? 좀 뭔가 좀 그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 약간 그런 언밸런스한 그런 말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자신의 아내는 너무 불쌍해서 아내까지 참아 죽일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자, 2008년 7월 29일 검찰 측은요 1심에서 이 겐페이 씨에게 자존심과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한 범행 동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기후지방법원은요 2009년 1월 13일에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자, 재판장은요 범행이 사리사욕이 목적이 아니고 특히 잔인한 살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에 걸친 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는 상태였고 또 피해자도 극형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봤을 때 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종속을 죽인 거기 때문에 종속살인은 일본에서도 구형이나 약간 이런 게 죄가 좀 죄질이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건 여러 가지 조금 참작을 해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죽였잖아요. 아이도 죽이고. 자, 근데 이 판결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어. 왜냐면은 1990년대에 5명을 살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사형이 구형됐거든요. 근데 그는 자신의 가족을 죽였는데도 가족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라는 게 굉장히 낮게 판결됐다, 낮게 구형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야, 일본에서는. 자, 이 판결에 대해서요, 일본의 치치모토 타케시라는 사람은요, 살인은 피해자가 가족이든 제3자든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요소를 생각해도 사형보다 가벼워질 요소는 없다. 라면서 왜 무기징역이 됐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키쿠타 고이치라는 사람은요, 유족의 감정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형 회피인가 사형 폐지의 입장, 그러니까 사형을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영해야 되는 판결이긴 하지만 사실 피해자 수로 말하면 과거의 판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형이긴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폐지 찬성인 나도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번 판결은 약간 조금 이해가 하기 힘들긴 한 판결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무기징역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는 뜻이죠. 자, 이 사건처럼요 5명의 범행에 대해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건 정말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자, 모로와사 히데미츠라는 사람은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친족 간의 살인은 무기형을 피해 유기형으로 내려지는 형이 많다. 왜냐면은 이게 거의 이제 사형 약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진짜 극히 드문데 이번 판결은 진짜 이례적이긴 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검찰 측이요 다시 당연히 항소를 합니다. 다시 항소를 했지만 이 변호인 측은요 이렇게 말해요. 범행 동기가 병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또 말을 해요. 그의 책임 능력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무기징역은 이게 계속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는 건데 무기징역은 약간 뭐 10년 15년, 뭐 8년, 뭐 이런 식으로 딱 형이 정해져 있는 걸 뜻하는데, 무기징역은 너무합니다. 그는 심장미약 상태였고, 정신적으로 뭔가 약간 조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해. 자, 하지만 검찰은요, 사형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그 영상 기준을 위반한 거다. 이 판결은 형량이 너무 부당합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예전에 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5명을 죽였을 때 그에겐 사형이 내려졌는데 그는 자신의 친가족을 죽였고 5명을 죽였는데 왜 어떻게 그는 무기징역입니까? 형이 너무 낮습니다. 라면서 이제 검찰과 변호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항소가 시작되죠. 자, 항소심에서는요 그의 사위가 증인으로 나와요. 그는 어느 하루 만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 2명을 잃었어요. 자신의 장인어른 손에 잃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 후에도 단 한마디도 사과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장인어른이라고 말 안 했겠지? 그에게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죄송하다는 마음이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극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증언대에 직접 서요. 그의 사위가. 그 검찰도 사실 그렇게 말해. 굳이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딸 집에 있었는데 딸이 자신의 집에 있었는데 굳이 딸을 불러가지고 중간에 마중까지 가가지고 배웅을 가서 굳이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자신의 손자까지 죽이는 거는 너무 이해할 수 없다. 왜 굳이 딸까지 불러서 죽였냐. 딸은 살해당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사과의 편지도 없고 정말 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라면서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서 사형을 구형을 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요 손자를 잃은 그 아내 있잖아. 그의 아내는 사실은 자신의 친아들도 잃었고 친딸도 잃었어. 그의 아내는. 맞잖아. 그 자신의 친딸과 친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의 남편의 극형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극형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해야 한다는 이 의견에 있어서 그 유족 간에 2가지의 길이 있어. 그의 사위는 사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하고 그의 아내는 사형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유족 간에도 의견이 갈리게 된 겁니다. 자, 나고야 고등법원은요 2010년 1월 26일에 쌍방의 공소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냥 안 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심에서 내렸던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지극히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양태도 비정하고 악질이다 라고 규탄했지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피해자, 가해자지, 그러니까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의 아내를 도둑 취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목욕을 한 뒤 욕조에 배설물이나 음식 쓰레기를 넣는 등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괴롭힘이 굉장히 집요했다. 일가를 자신의 가족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살인자의 가족에 오명을 씌우는 것은 자신의 가족에게 너무나 가엾은 처사다라고 생각해서 유래한 살인이며 일가 동반 자살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잖아. 목에다가 칼을 꽂았잖아. 그래서 다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어떤 죄 등에서 그가 무기징역을 받다, 감형을 받은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해.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였고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이런 집요한 괴롭힘에 지쳐 있었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를 원해서 뭐 돈이나 뭔가를 이득을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또 2월 9일 날 이렇게 5명이나 살해했는데 무기징역은 너무너무나 가볍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공소를 했지만 기각을 시키죠.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됩니다 라면서 상고를 했어. 최고재판소에 상고를 했지만 2012년 12월 3일 쌍방의 상고를 또다시 기각시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의 언동으로 인해 피고인이 고뇌하다가 막다른 길에 이제 그 심리가 막다른 심리 상태였다라고 해가지고 뭐 계속 죽였다라면서 앞에랑 똑같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유족에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언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가 뭔가 살아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살아있을 당시에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어머니 지금 그만 우리 아내 지금 그만 괴롭히세요. 뭐 이렇게 딱히 한 건 없었대. 살아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약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대. 올해와 사회고니와 잔또 시마츠 오츠케타조 라고 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마지막으로 처리는 잘했어 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아내에게 그래서 나 마지막은 처리 잘했어 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오래야 난뭐 데키나요나 나사케나 오토코 대와 나인다 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남자가 아니라고 라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남자가 아니었어. 이런 거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함으로써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자, 주된 동기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를 괴롭히고 막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아내의 변명 그리고 자신을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아내를 지켰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면서 그 경위와 동기에 뭐 이런 말을 핑계를 모르겠어. 나는 아직 이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살해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드디어 그가 첫 사과의 편지를 써요. 자, 2010년 2월 28일 주니치 신문 조간에서는요, 이렇게 썼어요. 2005년 2월에 키우현 나카스카와시에서 가족 6명을 살상했다고 해서 나고야 고등법원 등에서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전 동시 노인보건시설 사무장 겐페이 피고가 사건으로부터 5년 후가 된 이번 달 처음으로 유족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밝혀졌다. 라고
합니다. 편지는 9일의 소인으로 나고야 구치소에서 보내졌다. 수신이는 겐페이 피고의 장녀, 그의 친딸의 사위한테 보낸 거야. 그의 친딸의 남편에게 보낸 거야. 장녀인 아내와 2세의 당시 2살과 생후 3주였던 손자를 죽였잖아? 그의 이제 아버지한테 보낸 거지. 자신의 사위한테 보낸 거야. 후지에타 타카유키 씨한테 보냈는데, 편지지 한 장에는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겐페이 피고는요, 몇 번이나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렇게 편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1월 당시에 재판에서 1월의 판결에 피고의 대응에 따라서 유족이 처벌 좀 감정이 누그러들면은 그 사위도 뭔가 저도 이렇게 극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약간 그런 감정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었나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재판장이 당시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 사과를 하십시오. 그래서 유족의 감정이나 기분이 약간 조금 누그러지고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추스릴 수 있게끔 진정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면서 이제 글을 타일러 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5번째 자신의 딸과 자신의 가족의 기일이었던 날, 그의 사위였던 사람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했대. 자, 그래가지고 이제 5번째 자신의 딸의 기일이 됐어요. 자, 그때 이제 기자가 그의 사위한테 간 거야. 자신의 이제 아내의 이제 기일을 맞으셨는데 뭐 편지를 받으셨다면서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후지이 타카유키 씨가 뭐랬냐면, 편지에 대단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형태만 갖춰져 있는 사과였어요. 법정에서 살아서 보상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내 아내와 내 아이 2명은 다 없어졌는데. 라면서 그의 사과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맞는 말이지. 이미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는 없어졌는데 뭘로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살아서 보상해주고 싶다 라고 말한 거야. 내가 봤을 땐 거기서 또 빡이 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사형시키지 말아달라. 더 이상 상고를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뜻인 거겠지?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라고 했대. 그래서 겐페이 피고에게도 또다시 살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취재를 갔더니 살인자의 가족으로 뒷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딱히 기자의 인터뷰에는 딱히 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편지 내용은 이런 걸 있었대요. 지금도 어떤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라면서 편지도 그렇게 써 있었대. 그래서 편지 끝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밖에 못 쓰겠어요. 또 편지를 송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편지에 그의 사위는요 이렇게 말했대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그의 사과에 진저리를 치면서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고 난 용서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만하십시오 라고 답장을 했다고 해요. 기자에게. 자,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가 정말 그 사랑과 전쟁 같은 거야. 약간 자신의 엄마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갑자기 반지를 일부러 막 얻다가 막 자신의 아내 가방에다 숨겨놓고 전현이 도둑질했어. 손버릇도 나쁘니? 아, 도둑년. 못 배운 년. 막 이러면서 자신의
아내를 도둑년 취급하고 도둑 취급하고 막 욕조에다 똥 싸고 배설물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넣어놓고 아내가 이쁘게 힘들게 키워놓은 꽃을 다 뜯어버리고 그리고 막 왕따 시키고 음식도 먹을 때마다 식탁에서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밥 먹을 때도 막 뭐라고 구박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아내를 집요하게 괴롭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않은 거야.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은 거야.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남자로서 뭔가 하지 못했다는 자기가 작아지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하필 또 노인복지 그런 보건시설에서 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노인들과 계속 접촉하게 되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을 계속 보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뭔가 정신적으로 바닥으로 치닫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왜 아들이랑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였는지 모르겠고 그 전에 분명히 그도 자신의 아내에게 올해가 야따제 내가 제대로 나 이거 시마츠오 스케따제 라면서 제대로 처리했다. 마지막에 내가 제대로 처리했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가 그런 한심한 남자가 아니야 라고 변명하기 전에 충분히 말로써 어머니를 설득할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막 생후 3주 된 아기랑 막 그 2살짜리 아기는 무슨 죄야. 맞잖아. 너무 속상해, 나는.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과 딸을 죽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나. 그리고 왜 아내가 여행 간 날을 일부러 그런 사건 당일로 전했나. 혼자 남은 아내는 어떡하라고 자신까지 자살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남자도 정말 죽으려고 했던 거 보면 목에다가 칼을 찔러, 자신의 목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분도 그러니까 못된 분은 아니야. 얼굴이 되게 선하셔. 근데 얼마나 그 엄마의 그 표독스러운 그런 괴롭힘에 시달렸을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몰렸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위한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정말 편지를 못 썼을 수도 있겠다 싶어. 아니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맞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심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아무 죄 없는 가족들을 죽인 그런 일가족 살상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표독스러운 연기를 했지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싫어요는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로 대신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의 분노와 이런 증오를 좋아요로 대신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조금 댓글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또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